오늘은 좀 이상기체 케미컬 포텐셜을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에서 커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식 하나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조금 아주 얕게나마 양자역학 잠깐 리뷰하고요.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잠깐 보고요. 파티클 이너 박스, 이거 대학교 1학년 물리나 화학에서 공부하는 수준으로 잠깐 보고요. 병진 운동 분자에, 그리고 케미컬 포텐셜, 아이디얼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을 할 때 어떠한 질량 있는 물체가 어떤 파장으로서 기술할 수 있다,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1년 강의를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웨이브 펑션이 있다. 이 웨이브 펑션을 통해서 어떤 입자라면 입자의 발견 확률, 입자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고요. 그것은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일단 에너지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1차원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포텐셜, 이것은 에너지 아이겐밸류, 시스템의 에너지, 그리고 이것은 바로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파티클 이너 박스라는 게 있고요. 파티클 이너 박스는 어떻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냐면 0부터 L 사이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요. 나머지 영역에선 포텐셜이 무한대입니다. 파티클은 요 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바깥에서는 파티클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로 존재합니다. Vx가 0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계 미분 방정식인데 두 번을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고 어떤 상수가 나오는 거는 사인, 코사인 베이시스로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학 수학 등에서 배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베이시스로 하는 제너럴 펑션,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합니다. 두 번 미분해서 이것을 만족하려면 요 k 값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미분하면 이것의 솔루션은 마이너스 k 스퀘어 a 사인 kx 그리고 플러스 b 코사인 kx가 될 텐데 마이너스 k 스퀘어는 h 스퀘어 분의 2me 요와 같아서 요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선 파티클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파이는 0일 때 파이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0일 때 0이 되기 위해선 b가 0이 돼야 되고요. 자, L일 때 0이라는 조건을 쓰려면 sin kx가 0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kx가 n파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x가 L이니까 결국 이 조건을 사용하면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밸류 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이 등식으로부터 이렇게 n이 양자화된 0, 1, 2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렇게 주어지고요. h반은 2파이분의 h 플랑크 상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에너지는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 파티클 이너 박스로부터 유도할 수 있고요. 파티클 이너 박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원자에게 바인딩 되어 있는 전자라든지 어떤 구속되어 있는 시스템, 바운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바운디드 시스템을 아주 간략한 형태로 묘사할 때 이 파티클 이너 박스의 모델을 자주 갖고 옵니다. 가우스 인테그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적분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여기 x가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요거는 적분을 하게 되면
2알파분의 1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알파 x 스퀘어 이렇게 되니까 되게 쉬운데 x가 없으면 조금 손이 갑니다. i알파 요거의 값은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해 보면 i알파 제곱으로 하고요. 하나는 x에 대해서 쓰고 하나는 y에 대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x와 y는 독립이므로 이 적분 안에 넣어줄 수 있고요. 원 좌표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는 r 스퀘어 여기에서 x, y가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반지름 r이죠. 그리고 자코비안 행렬의 디터미넌트 우리가 dx, dy를 dr, dphi 반지름 그리고 요 각도에 대한 원 좌표계로 넘겨줄 때는 r이 앞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요. 적분 가능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 적분하면 2알파분의 1 나오고요. 각도에 대해서 적분한 게 2파이가 상수로 붙어서 요게 알파분의 알파가 됩니다. i알파의 스퀘어가 알파분의 파이이므로 요것을 적분하면 스퀘어 루트 알파분의 파이가 됩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이것은 even 펑션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므로 전체 적분값은 이 값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스퀘어 루트 알파분의 파이가 된다. 자, 병진운동에 대한 파티션 펑션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분자나 원자, 기체 분자나 기체 원자의 경우는 이 에너지가 바운디드 시스템, 이 바운디드 시스템 우리가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유도한 이 값으로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컨티뉴어스한 레벨로 볼 수 있다라는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 dn에 대해서 원래는 0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보가드로 수 단위이므로 0부터 무한대까지로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분할 때 요것을 x 스퀘어로 취한하면 dx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가우시안 적분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으로 취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적분할 수 있고 이것은 2 스퀘어 루트 분의 알파였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요 부분을 적분할 수 있습니다. 요 적분한 값은 2분의 스퀘어 루트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좀 전에 가우시안 적분한 것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L 스퀘어 밖으로 나오면 L 이건 시스템의 디멘전이고 나머지 파트를 LQ로 바꿔주는 선택을 통상 합니다. 이 LQ는 퀀텀 랭스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데에서 보면 드브로이 랭스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어떤 양자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 드브로이 랭스에 대해서 이 수업 시간에 심도 있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값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원에서는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해서 다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VG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VG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양자 스테이트의 부피, 단위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스테이트의 단위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양자 스테이트의 밀도에 바로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워있는 것에 주어져 있는 것에 3승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얼 가스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약간 여러분들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어요. 심도 있게 들어가면 매우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최소한에 해당하는 내용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자, 이상기체의 케미칼 포텐셜은 이상기체의 단위 부피와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시스템 스테이트 당의 부피로 나눠준 값을 비율을 ln을 이 안에 넣어준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V와 VG가 같으면 이것은 케미컬 포텐셜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 논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논의가 조금 어려우면 일단 이 관계식을 좀 받아들이고 PV는 KBT라는 이상기체 하나당의 방정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케미컬 포텐셜, 아톰당 케미컬 포텐셜은 우리가 이렇게 변환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T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케미컬 포텐셜은 점점 그 값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한다는 사실 역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몰당으로 케미컬 포텐셜을 바꾸면 볼츠만 콘스탄트를 여기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기체 상수값으로 바꿔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가 P서클 1기압일 때 케미컬 포텐셜은 P 대신 P서클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P 대신 P서클을 넣어주게 되는 이 케미컬 포텐셜은 이렇게 나와져 있고 요것을 레퍼런스 스테이트, 기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상태에서 케미컬 포텐셜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클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자, 이게 P를 여기에 일반적인 P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플러스 RT에 LMP 서클 분의 P를 붙이면 우리가 뮤 TP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뮤 TP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P 서클 대신 P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P 서클 대신 P를 넣어주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 요거를 더하게 되면 레퍼런스 스테이트의 케미컬 포텐셜에서 TP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에서 압력과 전체 압력, 이 시스템의 압력의 비를 액티비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로 정의하게 되면 액티비티라는 값을 도입하면 결국 시스템의 케미컬 포텐셜은 기준 케미컬 포텐셜에다 RTLNA를 더한 값이다. 쉽게 얘기해서 압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액티비티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케미컬 포텐셜은 탈출 경향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의 탈출 경향을 의미하는데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스템에서 더 탈출하게 된다는 고전역학에서 매우 자명했던 결과를 이렇게 양자역학을 조금 도입하여서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